네, 매해년 연말이면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과 연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규모로만 봤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10배인 광군제가 다가온다. 대륙의 큰손 맞이 분주하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중국을 또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네. 네. 뭐 중국 아무래도 기업들이 진출도 많이 있고, 그죠. 네, 네. 우리 제품들을 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11일 우리는 이제 뭐 이 초코 과자의 날로만 익히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은 이제 광군제 올해로 11년째라고요. 그렇죠. 네, 11월 11일 11년째.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좀 올해 더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이. 네. 네. 이 광군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먼저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광군제가 이제 좀 1993년도로 좀 거슬러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인데요. 이 친구 이제 아명이죠. 이름이 이제 광군이라는데, 광군이라는 게 중국어로 꽝군이라는 뜻인데, 꽝군이 무슨 뜻이냐면 호라비.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는 사람. 네. 이런 뜻입니다. 솔로. 네, 솔로.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강서성의 남경대학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파트너가 없는 친구를 모아서 행사를 했어요. 짝짓기 행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전국, 그러니까 대학도로 많이 퍼져 유행하기 시작됐고, 네. 이게 이제 알리바바 마유레전 그걸 딱 본 거죠. 이것을 상업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그 광군제를 맞이해서 이제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이제 처음엔 타오바오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신자를 위한 뭐 대대지 할인 행사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점점점 뭐 중국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광군제를 하진 않고 수랑시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기업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쌍십일? 예, 쌍십일입니다. 10일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기업적인 이게 단순히 이제 알리바바 행사가 아니라 전체 뭐 중국 내에 있는 쇼핑의 부분의 행사를 커지다 가다 보니까 이제 광군제라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수랑시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신자를 위한 뭐 쇼핑이라도 해서 위안을 받아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111 이렇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샹스이 쌍십일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네. 아, 그렇네요. 예. 어쩌겠습니까? 자, 이 광군제를 앞두고 실제 중국인들의 그 쇼핑에 대한 열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저도 그때 있어 봤고 하지만 일단 그날 첫 인사가 모산리부터 시작을 됩니다. 네. 예, 모산리가 다 누구나 사는 것처럼 전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신혼부부들은 이날을 기다리죠. 네. 하더라도 이날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관전 포인트 하나가 이제 이게 몇 초 만에 1억 위안, 10억 위안, 뭐 혹은 100억 위안을 돌파했느냐, 이것을 이제 가장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10회 때는요, 1분 25초 만에 100억 불을 100억 달러. 네, 100억 불을 했죠. 그러니까 11월 11일 딱 스타트하고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100억 위안. 아니, 1분 25초는 100억 불이고요. 100억 불. 네, 조금 이제 보면, 그러니까 100억 위안, 중국에서 이제 위안으로 이야기하니까, 네네네네. 100억 위안이 2분 5초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100억 위안이면 한 1조 7천억 정도 되죠. 뭐 수치가 우리랑은 다르군요. 그렇죠. 이게 또 그전 17년 대비 또 57초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몇 초를 앞당길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디다스, 나이키, 하물며 유니클로 같은 경우 30분도 안 돼서 다 1억 위안, 그러니까 한 165억 정도는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형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230여 국가에서 지금 뭐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단순히 중국 행사로 보기는 힘들고요. 글로벌 쇼핑 축제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뭐 들고요. 해외 직구나 쇼핑도 많이 하시니까. 한국에서 꽤 많이 주문합니다. 그래요? 네, 글로벌에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의미 있는 것은 다 모바일 결제가 94%라는 거죠. 그러니까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로 다 결제를 한다라는. 네, 화면에도 지금 모바일로 결제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여 국계 이상에서 이 밴드 업체들, 뭐 기업들, 브랜드사들 한 20만 개 이상의 브랜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다 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재밌습니다. 뭐 실제 열기가 있다는 건 아는데 수치를 들어주시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광군제 하면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이제 상징성이 있을 테고, 기업들은 이 재고를 많이 소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알리바바의 거래 규모와 매출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알리바바는 크게 티몰하고 타오바오로 나눠집니다. 네. 티몰은 B2C고 타오바오는 C2C입니다. 기업 간에. 네, 이게 이제 합쳤을 때 이게 첫 아까 시작된 2009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가 한 5,400만 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한 8,800억 정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작년 10년이 될 때 한 2,135억 위안, 그러니까 한 35조 정도를 했습니다. 한 회사가요. 한 회사가 하루에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한 10년 사이에 한 3,000배 이상 늘어난 거죠. 예, 훨씬. 그러니까 이제 2위 하는 찡동닷컴 또 같이 합치면 찡동도 한 26조 정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1등 기업과 2등 기업을 합치면 한 60조 정도를. 60조 원. 예. 서울시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 두 개 회사에 네. 하루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등, 4등 합치면 더 네. 그 수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올해도 관심사가 이제 40조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뭐 네. 50조 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지금 정도로. 그래프가 계속 급성장하는 그래프들이 나오고 네네. 제가 제공해 드렸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일한 제품에 네.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이것을 그날이나 그 시즌 때에는 싸게 살 수 있다면은 득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표현으로 이제 뭐 이템, 득템 요즘 뭐 맞습니다. 신조어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얼마나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뭐 제품마다 다 다른데요. 물론 뭐 어떤 거든 뭐 10% 정도 본 가격에 사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뭐 원 가격의 10%. 예, 가는 경우도 있고 대박이네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득템한 부분들은 이게 기업들이 이 시즌에 맞춰서 한정판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아하. 아까 재고 물량을 푸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네. 그건 거의 다 나가는 거고 이게 이제 예전에 뭐 맥 립스틱 같은 경우 1초 만에 한정판 4,000개를 준비했는데 뭐 1초 만에 그냥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 같은 건강보조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도 이제 일코노미를 하죠. 일코노미,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그러니까 1인 경제라고 하는데 이 솔로 이코노미가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도 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그 인구가 한 5천만에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1인 가구에 맞춰서 혼밥족, 그럼 1인용 샤브샤브 또 뭐 특화돼서 소형화돼서 아마도 또 득템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갖고, 그러니까 소형 가전이 두드러지게 득템을 많이 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의 할인폭들을 요즘 이게 지금 11월 10일이지만 여름부터 이미 물건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 폭은 엄청날 것이고 또 뭐 제품 자체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네. 좀 하여튼 그런데 자, 이 비즈니스맨, 사업가 출신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군절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테고 이걸 놓치기는 싫을 네. 겁니다. 미국 물건들 그래도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미국의 이제 NBA 휴스턴 로켓츠 단장이 홍콩 사건에 맞습니다. 대해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바람에 반미 감정, 미국 제품 안 사는 거 아닌지. 중국 사람분들은 어떠실까요? 그쵸. 이게 지금 NBA를 시청하는 인구가 지금 한 6억 2천만 명이라고. 6억 명이요? 네, 6억 명이랍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네. 네. 네, 중국만.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아예 매니아층만 하면 더 많이 번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사 한 6억 정도 하니까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있고, NBA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제품 브랜드 밸류, 만약에 나이키가 그걸 뭐 옹호하고 나섰다면 바로 나이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그게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이제 10월 2일에서 7일까지 한 중국 2,000명 대상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제품 안 사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78%라고 하는데, 그건 일부인 것 같고, 일단 최근 좀 보면 광군제 때 지금 제일 많이 파는 국가별로 보면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파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 뭐 예전에 뭐 이탈리아 같은 돌체앤가바나 같은 경우도 중국인을 폄하한 여러 가지 광고를 함으로써 네. 뭐 우리가 지금 보이콧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빼고는 알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중국 내에서 일본 보이콧 많이 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뭐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도 그렇죠. 일본 자동차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도 괜찮거든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네. 유니클로가 뭐 작년에
지금 한 뭐 하반기 올 상반기까지 해서 한 5조 4,500억 정도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걱정하는 만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부분 보이콧은 다시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는 별개의 문제다. 예, 이렇게 네. 결론 내는군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일 경제 TV죠. 대한민국 방송입니다. 매일 CCTV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거에 대한 관심만 우리는 있어요. 우리 제품을 과연 무엇을 살 것이냐. 이 화장품은 조금 한물 같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뭐 카피 제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우리 시장, 우리 상품 어떨까요? 일단은 사드 한한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한국 제품이 팔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년 그 전까지는 받았죠. 그러니까 2016년대 광군제 때 이제 국가별로 한국이 3위 정도 물건을 팔았어요. 많이 산 중국인이 많이 샀다는 거죠. 2017년대 사드 영향을 받아서 바로 5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네. 다시 2018년도 3위로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제품을 많이 팔 것이냐, 그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 하이엔드 제품들, 우리가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밑단에 있는 부분에서 매스 제품에서 좀 영향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게 또 80년대생이랑 90년대생이랑 또 지금 2000년생 이 사실 광군저에서 소비를 이끄는 친구들이 다 이 연령대거든요. 네. 여기서 선호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식음료,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한국 제품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을 중심으로 불닭 무슨 면 이런 거 있죠. 불닭볶음면. 아, 네. 뭐 특정 제품이라서 제가 좀.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어느 회사 건 아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라면. 네. 그것도 뭐 엄청 많이 팔리죠. 예. 아, 그렇군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이거 뭐 가공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또 같이 영향을 받을 거로 보여지고 더 많이 이제 알 것도 하긴 됩니다. 그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제품을 잘 또 생산하면은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 중국 얘기 잠깐 가보면요, 번외로. 중국의 지표는 사실 이 엇갈리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통계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뭐 상무부라든지 그 밖에 민간 쪽에서 발표하는 뭐 차이신이라든지. 맞습니다. 이 지표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일단 서방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공식 그 PMI 지수에 대한 부분에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공식 통계에 의하면 14억인데 숨어있는 인구 14억. 뭐 조사하는 데 인력이 한 680에서 한 820만 명. 기간이 한 13개월 좀 이내 되니까 그렇죠. 뭐 이 집 조사하고 다음 집 조사하면 뒷집에서 애기 태어난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좋습니다. 공식 통계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일반 중소 민영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HSBC PMI, 지금 이제 차이신 PMI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신 PMI 지수가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부분인데, 근데 공식 PMI 부분들이 위축세를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 전체적인 공식 PMI도 지금 조금 이번에 수축 국면을 가는 것도 안으로 들여서 보면 네. 좀 수출 주문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용 부분들이 많이 내려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식 PMI가 위축된 것은 일단은 미중 간의 여파에 해당되는 제품군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가행 업종이 더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한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이 특히 이 큰 대형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갔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네.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경절이라는 부분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차이신은 이 중소기업 민영 또 소비재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는 또 미국 입장에서 가장 지금 때릴 수 없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미국 소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요번에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 공식 PMI와 이 차이신은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건데 요번에 좀 엇박자가 났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있는데 저는 일단 저는 너무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적인 요소를 보고 중국 경제를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내년에는 막 지금 꼬꾸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5% 성장 바오리오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광문제 오늘도 메인 주제지만 네. 중국은 뭐 6%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분명히 소비로 막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PMI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시장에 또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는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광군제라고 하는 상징성을 띠는 것은 미국한테도 어필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큰 시장이야 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몇 초 단위로 그 소비를 막 계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광군제 소비 시즌이 중국 경기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지 그리고 또 질문을 두 가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홍콩 관련된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좀 같이 연결해서 미국과 어차피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소비가 일단은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엔 광군제가 소비 촉진 효과는 있겠지만 견인 효과는 있겠지만 네. 이게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가는 것은 포커싱을 계속 해왔고 2018년부터 다음 올해 내년까지 계속 이런 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을 위한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비, 그다음에 우리 농촌 소비, 특히 농촌 소비를 올려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와 고령화 소비 수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소비를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홍콩 말씀하셨는데 홍콩이 네. 지금 가장 내관이죠. 사실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은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지금 분위기는 지금 미국이 더 코너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홍콩 부분 네.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는데 이게 홍콩뿐만 아니라 이 여파가 타이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 달에 지금 총통선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민진당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매우 내년 6%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한 내부 문제가 더 확장이 되고 네.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진핑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설, 그다음에 불효파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큰 보여수로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문제는 아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자꾸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 네. 그러니까 저쪽, 시위 쪽. 홍콩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계속 대응을 하는 거죠. 그냥. 네. 예. 근데 부분에서 옛날 같지가 않건 사실이거든요. 뭐 사람 수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사람 피로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콩 시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개월 지났을 때 또 싹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부분도 사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자꾸 제가 시간을 재촉해드려가지고 더 들을 말씀이 많은데. 예, 제가 자꾸 짧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네. 재밌고 나중에 한번 기회를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콩 이슈와 중국 이슈를 보는 것은 결국엔 홍콩도 맞습니다. 저희가 이 금융시장에 보면은 ELS가 홍콩 항생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홍콩이 휘어지면은 우리 코스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한 번 더 시간을 저희가 따로 네. 마련을 해보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분명히 직격탄이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시장한테 어떤지 이 결론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짧게. 시간은 다 됐다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다? 홍콩 때문에. 아니 광군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장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 기업들 이게 중국이 소비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는 결국 우리한테는 분명히 이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 지금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많이 했을 거고요. 이번에 분명히 많은 성과를 얻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 코스피나 우리 주가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광군제가 먼 행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하다. 또 좋은 물건도 많기 때문에 물건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중국 가신다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좋은 물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예. 우리 제품도 많이. 득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중국 광군절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여러분께 좀 지루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들어보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